안녕하세요. 실버 퀸즈입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 11조 8천억 원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이란 저소득층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조 원이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큰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났고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의 확대입니다. 이 대출의 공급액을 작년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2배나 늘렸습니다.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가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햇살론 유스 공급액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징검다리론의 전면 개편입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이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징검다리론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9% 이내,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들이 보다 쉽게 일반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서민금융 플랫폼 이따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서민금융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개선 사항도 있습니다. 여러 건의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이를 한 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 시장도 활성화됩니다.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작년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천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윗돌 대출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것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됩니다.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 70세 이상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미상각 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채무조정 혜택도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자녀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상환 기간의 75% 이상 상환 후 자녀 채무의 1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는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민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상환 기간, 중도 상환 수수료 등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셋째, 여러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결국 더 큰 빚의 늪에 빠지게 만들 뿐입니다.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상환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넷째,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되 근본적으로는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무 상담을 받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불법 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사금융은 결국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정부의 서민금융 상품이나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많은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며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버 퀸즈였습니다.